네, 안녕하십니까. 고정항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그 음주운전 피해자의 입장에서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. 지금까지 많은 영상들은 좀 형사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. 이번에는 내가 이제 피해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, 이런 내용들은 많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내가 피해자라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은 상당히 좀 억울하신 면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. 단순하게 이제 운전을 하다가 다친 거야 또 그럴 수 있지만,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해서 내가 그 피해자 되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나로서는 억울한 상황일 수밖에 없고요.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과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첫 번째로서 내가 이제 차량과 내 몸이 다쳤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러면 그 운전을 했던 차량의 보험 회사를 통해서 대인 접수, 대물 접수를 통해서 차량을 고치시고, 또 대인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충분히 다 받으시고, 그 다음에 그 대인 부분에 있어서 또 대물 부분에 있어서 그 보험 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. 이것은 이제 민사적인 부분입니다. 이것은 통상적인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와 똑같은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음주운전이라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. 대신 이제 그 민사를 통해서 보험금 받은 것들이 나중에 다 운전을 한 그 피고인에게 전부 다 구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적으로 나중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 좀 다른 것이 어떤 거냐면은 형사합의입니다. 일반적인 교통사고였다면 형사합의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. 근데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그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.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. 처음인 경우에는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, 두 번째, 세 번째인 경우에 따라서 집행유예, 실형 이렇게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. 또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느냐에 따라 가지고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긴 있어요. 그렇다면 내가 피해자인 입장에서 나는 형사합의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. 형사합의를 할지 말지는 오로지 나의 피해자의 자유에 속해 있습니다. 그러면 형사합의를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지 말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잖아요. 그죠? 만약에 내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, 그렇지만 나는 이 사람을 반드시 형사처벌을 강하게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시면 형사합의 자체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그리고 형사합의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.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선처를 받는다,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, 그렇지만 내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또 무거운 처벌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이제 나한테 이익이 되는 면이 있는지 없는지, 또는 그 사람이 무거운 처벌을 좀 받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,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, 그럼 합의를 한다면 통상 합의금을 받게 되거든요. 그럼 난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될까? 이게 또 기준이 될 수 있는데,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. 합의라는 것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에요. 그럼 이제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 하느냐? 여러분들께서 이제 만약에 통상적인 접촉사고, 간단한 접촉사고, 전치 2주 또는 3주 이런 경우가 솔직히 좀 대부분이거든요. 그런 경우라면은 치료를 좀 간단하게 받으실 수도 있고,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바쁘신 분들은 치료를 안 받으신 경우도 있긴 있으세요.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큰 어떤 아픔을 당한 것이 아니라 경미한 사고다라고 하게 되면은 민사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차량과 대물 대인을 받으시고, 그와는 별도로 형사합의금으로 전치 2, 3주인 경우에는 통상 한 500만 원 정도, 많게는 한 1000만 원,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 300만 원 정도 해주시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. 통상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 선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조금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좀 통상적인 경우고요. 물론 어떤 분은 막 1000만 원, 2000만 원, 3000만 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 돈이 안 되면 합의를 안 한다, 이런 입장을 나가시는 분도 계십니다. 그렇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피해자 입장에서 만약에 좀 조언을 해드린다면, 한 전치 한 2, 3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0만 원 정도 전후로 해서 별도의 형사합의금을 한번 제한하시고 받는 것도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. 이것은 전치 2주 내지 3주를 말씀드린 거잖아요. 여러분들이 많이 다쳤다, 중상해다, 정말로 다리가 부러졌다, 아니면 생명에 큰 위험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다, 그렇다면 합의금은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친 상황이라든지 향후에 내가 얼마나 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, 또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사람들도 고통을 받게 되는데,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하셔가지고 일반적인 통상적인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면 그 형사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, 그런 부분은 또 필요하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형사합의금은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운전을 했던 그 피고인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형사합의금이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.
그렇다면 그 사람이 온전하게 자기 돈으로 마련해야 되는 돈이거든요. 일반 민사 사건이었다면, 일반 운전이었다면 운전자 보험에서 합의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몇 천만 원, 그다음 사망 시에는 1억 3천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. 그러면 서로 간에 좀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데,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전부 다 그 피고인 개인이 다 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선뜻 또 많은 돈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사정들을 좀 잘 고려하셔가지고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을 참고하시고 조금 더 중한 사고다, 중한 피해가 입었다 이런 경우에는 신중하게 사용하시고 필요하다면 가까운 또 법률가를 통해서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오늘은 피해자인 경우에 민사합의, 형사합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